안녕하십니까, 석상마랑입니다. 원래 정비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발전기가 망가지는 통에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좀 밀고 정비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까 해. 정비사들끼리 농담을 가끔 하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다른 걸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일단 수입차들은 딜러샵 체제로 운영이 되지. 근데 이제 국산차 보증 수리하는 곳이나 뭐 현대, 기아, 대우, 삼성, 거기다 또 스피드메이트, 뭐 보험사, 이런 곳은 다 프랜차이즈라고 해. 이런 곳을 다. 그 기타 이외에 이제 나머지는 자영업자 분이신 거지. 개인 샵들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보증 수리하는 것도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거든. 내가 뭐 다른 곳을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분들은 이거 이제 딜러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현대기아, 대우, 삼성, 이런 것들 다 프랜차이즈 비를 내고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 연회비대기 때문에 다 이미 프랜차이즈가 된 거여서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프랜차이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정비사들끼리 농담을 해.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근로자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가다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근로자의 날도 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국경일날 쉬는 데도 없어. 국경일날 쉬는 데 없어.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요즘 4년제든 2년제든 전문대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휴무가 예를 들어서 국경일도 근무하는 곳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프랜차이즈 쪽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월차가 있는 곳이 있고 월차를 2번 주는 곳이 있어. 근데 월차를 1번 주는 곳이나 2번 주는 곳이나 연차는 또 없단 말이야.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연차는 없고 국경일날 안 쉬지. 그냥 1번이 있든 2번이 있든 둘 다 국경일이나 빨간 것이라고 하는 날 있지. 그날 안 쉰단 말이야. 그 대신 월차를 2번을 줘. 월차를. 그것도 근데 월차 2번 주는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못 쉬게 해. 예를 들어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붙이려고 해도 겹쳐서 못 쉬기 때문에 1번이나 쉬면 제대로 쉬려나? 붙여서 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겹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만들이 좀 많지, 정비사들끼리도. 거기다가 근로자의 날도 보면 우린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러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거든. 농담 삼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는 구호단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 말도 안 통하고, 노동부가 항의도 하고 하기는 하잖아? 근데 구호단체 같은 데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정비사들은 말이야. 정비협회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비협회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끼리 뭉치는 정비협회인 거거든. 사장님들. 근데 정비사를 위한 협회는 없어. 정비사들을 표면적으로는 다 정비사를 위한 정비협회라고는 하는데, 거기에는 다 사장님들만 들어가 있지 그 정비사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정비사가 사장님이고 사장님이 정비사이기 때문에 한 몸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월급쟁이 직장인들을 보호해주는 단체는 없단 말인 거지. 거기다가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거나 수당을 더 주거나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거기에 빨간 날을 만약에 근무를 섰어. 빨간 날 근무한다고 월급 더 안 줘. 10원 한 장 안 올라가거든. 확정된 금액으로 그냥 쭉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야근한 거 외에는, 야근 수당 외에는 따로 나오는 수당이 없지.
대신에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온갖 수당은 다 붙어서 그 월급을 맞춰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뭐 주휴수당 나오고 뭐 빨간, 그러니까 서류상 빨간 날에 수당은 붙어. 빨간 날에 수당은 붙는데 그렇다고 월급이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건지 신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사들한테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 우리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고 해도 건설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단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정비사들은 정비사들을 위한 단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도 몇 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지. 어떻게 보면 정비사보다 먼저 시행이 된 거야. 근데 아직까지 정비사들은 그런 것도 없어. 단체 교섭, 교섭을 하기는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월급 때문에 있기는 한데 사장님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월급 더 주세요? 내가 예전에 이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그 막내가 하나 있었어. 막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 막내라고 해도 몇 년씩 가리킨 애들이거든. 근데 이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이제 정비 쪽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친구들이나 이제 동갑내기가 생겨서 이게 서로 알게 되면 얼마 받는다가 딱 티가 나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 새끼 건방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면 그때서 월급 올려주고 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번 했더니 그러니까 건방지네 소리를 들은 거지. 아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일했고 그래도 잘 하는데 그래도 기분상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새끼 건방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장님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월급을 올려주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좀 올려주면 기분이라도 덜 나빴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그 직원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전에 1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그만두고 나서 줄줄줄 그만 다 뒀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고 새로 물갈이가 됐다고 하더라고. 정비사로서 페이라든지 이런 복지 휴무가 어떻게 보면 건설 노동자보다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은 기술직이라고 하면 굳이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게 돈을 모두가 다 경제 논리로 돈 요구하잖아. 돈. 그지?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장님도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두가 다 매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 한다 하면 정비사들도 같이 매출에 시달리고 보답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자동차 정비보다 다른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기술직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꽤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노동에 좀 시달리게 되거든. 블랙 컨슈머 같은 그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다른 동종 기술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왕 배웠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의 날 같은 날 예를 들어 주 5일제 주 5일제를 하지는 않지만 토요일 날 출근을 하든가 공휴일 날 출근을 하든가 그런 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출근하려고 나오면 평일하고 다르다는 걸 엄청 느끼는 거거든. 어느 정도 느끼냐면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차가 평일날은 100이라고 쳐.
근데 100이라고 치면 뭐 근로자의 날 아니면 뭐 빨간 날, 뭐 토요일 날 출근을 하잖아. 그러면 차가 30분이 없는 거야. 30%로 줄어.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 출근하는 사람이 적구나라는 거를 운전을 하면서 그냥 체감을 하거든. 출근을 하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출근할 때 보면 남들은 다 쉬는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거 벌자고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어. 때로는. 그렇게 뭐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더 높은 데 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국산차에서 높은 데가 어디 있을까? 현대, 기아, 쌍용, 정규직?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8년이니까 15년인가 16년도에 정규직 정비사 뽑은 적이 있었어. 현대랑 기아랑. 맞을 거야.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정규직을 그때 한번 뽑은 거거든. 한동안 안 뽑다가. 일단 사업소 내 여자정비사를 뽑았으니까 여자정비사가 사업소 안에 있겠지. 여자정비사 같은 경우는 뽑긴 하는데 남자정비사들 같은 경우는 뽑는 경우가 별로 없어. 뽑는다고 해도 안에 정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만큼 힘들거든.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월급을 받잖아. 그만큼 얼마만큼 받아야 많이 받는 걸까? 월급을 뭐 개중에 떠도는 소문에 정비사들 많이 벌어. 많이 버는 거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도 성공했던 사람의 경험담이 떠돌지 망한 사람의 경험담이 떠도나? 뭐 투자 같은 거 해도 투자자들이 소개를 할 때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지 망한 사례를 예를 드나? 정비사도 마찬가지야. 성공을 했을 때 이만큼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도 성공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나? 뭐 땅 투기든 투자든 그 투기에 해당돼서 성공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나? 정비사도 그 안에서 아니 뭐 이만큼 벌으려면 벌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 근데 그렇게 성공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기존에 뭐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뭐 못 물려준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아버지는 은퇴하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뭐 편법을 써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진짜 흙수저들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정비를 시작해갖고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10% 안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 안에. 나는 내 친구들이 가끔 아버지도 정비사이셨고 나도 정비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더라고. 옛날에 했으면 벌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못 벌었거든. 못 벌었어. 가게를 어찌됐든 두 번 이전까지 하셨는데 어찌됐든 문을 닫았으니 망했다고 해야 되겠지. 폐업을 했으니까 망하셨어. 망하고 지금은 다른 거 하시거든. 정비사도 망하기는 하거든. 그 옛날에 하셨으면 그때는 물 좋을 때 했는데 실력이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 내가 내 아버지를 봤을 땐 실력이 좋으신 분이 맞거든. 근데 사업이라는 게 뭐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망하셨거든. 근데 망했으니까 망한 걸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감사하지,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친구들한테 망했다고 얘기 안 하지. 그냥 했었으니까 그냥 입국 다물고 살았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단히 잘 사는 줄 알거든. 옛날에는 정비업소에 있으면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기는 안 치셨거든. 사기는 안 치셔서. 예, 옛날에는 정말 사기쳐서 이렇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만큼 이제 남들 흔하게 사기치는 거 사기 안 치시고, 어떻게 보면 진상 들어와서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망하셨거든. 진상 들어서 떼쓰고 물어주고 하면은 물어줘야지 방법이 없잖아. 진짜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끔 진상들이 와갖고 이미 뭐 그러니까 정비사가 망가뜨린 건 아닌데 망가진 걸 갖고 와서 찾아갈 때 이거 망가졌다고 맡길 때까지만 해도 월정인데, 근데 정비사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거든. 요즘에는 점점 그렇게 이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정비사들도 꽤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많았어. 세차장에다 차를 한번 맡겨. 그러고 나서 이제 걸레로만 닦지 실내를 뭐 다른 거를 하나? 그러고 나서 사륜구동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고 떼쓰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사륜구동 이제 램프가 점등되면서 세차하고 나서 망가졌다고. 그 떼쓰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손님은 저렇게 막 밀려 있는데 그 떼쓰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물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진상이 몇 개월에 한 명씩 있었어. 뭐 지금도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진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블랙 컨슈머들하고 이게 실갱이하고 뭐 때로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히 망가지지 않은 걸 차를 갖다 주고 나서 새 차를 맡겼는데, 새 차로 걸레로 닦았을 뿐인데 그게 망가졌어. 황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계라는 게 그 버튼을 사륜구동 버튼을 갖다가 걸레로 문지른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에 있는 모터라든지 트랜스퍼 케이스가 고장이 나는 경우는 없거든. 그게 너무 이제 아다리가 맞다 보니까 너무 오랜 동안 사용을 하고 뭐 걸레로 문지르는 과정 중에서 얘가 돌아갔을 수야 있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 노후가 돼서 자연적으로 이제 고장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세차장 들어와서 세차하고 나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물어준 적도 있거든.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야. 내가 이제 일반 카센터에서 옛날에 근무를 할 때 세차장이 옆에 있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와서 때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차 자체가 조금 이상하니까 눈여겨봐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세차장 사장님이 이건 올 때부터 그랬다고 해갖고 끝까지 싸워서 안 물어준 사례들. 처음 볼 때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고 블랙 컨슈머들하고 이제 실갱이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거야. 정비사가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정말. 왜냐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돈 잘 버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군 안에서는 10% 안에 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다 못 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얘기, 발전기에 대한 얘기도 덧붙이자면 내가 일부러 재생을 썼어. 신품을 쓸까 하다가. 근데 왜 그랬냐면
신품을 쓰면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 다 새 거니까. 근데 재생을 쓸 때는 손님한테 분명히 고지를 하고 쓰거든. 고지를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재생을 쓸 때는 이거 재생입니다. 불량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지. 불량이 나면 날 수 있다고 몇 프로의 확률인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불량이 나면 그걸 싹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당연히 황당하겠지. 돈을 내고 고쳤는데 아니 몇 프로의 확률이 나한테 걸리느냐고 짜증이 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와서 모든 걸 이 정비업소에다가 뭐라 그럴까, 사기꾼, 기술 없는 사람,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난 일부러 발전기 재생을 쓰는 거 써봤거든. 그 정비사고 내가 내 차, 나도 솔직히 엔진 경고등에 그 발전기 불이 들어오기 전에 교환을 한 거거든. 발전기 램프에 발전기가 나갔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았는데도 나는 미리 이상을 감지하고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발전기 재생을 갖고 불량이 났다고 사기꾼, 나쁜 놈 그렇게 매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발전기라는 것은 재생이 뭐야? 이미 고장난 제품을 갖다가 다시 리사이클, 다시 수리해가지고 재판매하는 거를 재생부품이라고 하는 거거든. 옛날보다는 수리 기술도 좋아지고 제품의 내구성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서 불량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 근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불량이 날 수는 있는 거거든. 근데 불량이 나면 그걸 다 정비사 책임으로 돌리고 온갖 나쁜 욕설이라든지 화를 내시지. 당연히 불량이 난 것도 정비사는 또 죄송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정비사들이 신품과 재생을 다 안내를 했을 거야. 근데 재생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불량이 난다고 고지 분명히, 나 같은 경우는 하거든. 가끔이지만 그래도 가끔 불량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운이 없게 불량이 났다고 쳐. 그러면 난 또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그지? 선택은 소비자가 했는데 나는 죄송하다고 해야 돼, 그지? 아닌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내 잘못 없다고만 설명을 하는 건가? 그잖아. 어차피 신품과 재생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생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지? 리사이클링 부품을, 재생 부품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기는 하거든. 불량이 가끔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 근데 불량이 그게 자주는 안 나지만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나. 가끔 나서 손님이 오지. 그럼 씩씩거리고 온단 말이지. 온갖 욕설을 때로는 퍼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정비사는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지? 선택은 소비자가 했는데 정비사는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나? 그리고 봐봐. 군대 갔다 몇 만이진 잘 모르겠어. 자동차 학과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게 1년에 인원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다가 군대에 운전병이나 정비병이 배출되는 인원이 몇 명일까? 분명히 군대에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가 슬로건이야, 슬로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가 슬로건인데, 군대에 있을 때는 이걸 왜 대체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 왜 대체 이거를 닦고 뺑이 치는 건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품 자체를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
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교환하면 되지라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거든. 그럼 그만큼 부품의 내구성을 오래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회에 나오면 군대에 있을 땐 딱딱 시간밥을 먹고 딱딱 그 시간에 취침을 하고 딱딱 그 시간에 기상을 하듯이, 사회에 나오면 그게 안 되잖아. 사회에 나오면 안 되듯이, 이게 분명히 군대에 있을 때 습득을 했을 때 텐데 불구하고 밖에 나오면 다 까먹는 것 같아. 뭐 정비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 뭐 잘은 모르더라도 기본 원리,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군대에서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배우기도 하고, 뭐 운전병으로 가도 기본적으로 오일 가고 빵꾸 떼고 라인 갈고 하잖아. 그건 정비사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 운전병도 그거는 하거든. 그 많은 인원들이 배워서 밖에 나와가지고 차가 이상했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소모품을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벌써 해요? 옛날엔 안 했는데. 그러면서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보잖아, 그지?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정비사를 바라보는 눈이. 나도 정비를 다시 시작할 거고 할 텐데, 좀 정비 문화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어. 너무 후배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가 정비할 때에는 2주에 한 번씩 쉴 때 정비를 했거든.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출근을 했다는 얘기야.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4일 근무하고 하루씩 쉬는 거였어. 옛날에 정비할 때 2주에 한 번씩 쉬었거든. 나 정비할 때 90년대. 나 2주에 한 번씩 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쉴 때 뉴스에서 주 5일제 얘기 나왔거든. 근데 여직 주 5일제를 못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야. 이제 올해 들어서 주 5일제를 하는 곳이 조금씩 생겼지. 조금씩. 아니, 진작에 시행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올해부터 조금씩 주 5일제를 시작을 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것도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